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진료와 유튜브 그리고 육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제가 시작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6가지 원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생각했던 기타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6가지 원인 중 4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2가지인데 소화기 건조증과 소화기 무력증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화기 건조증은 소화기 질환이 오랫동안 진행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화기가 탈이 나면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죠. 이 염증이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염증이 생겼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위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또 결국에는 점막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그것입니다. 장 점막도 똑같이 얇아지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 소화기라는 것은 인체 내부에 있지만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체 내부이지만 바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육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장과는 다른 육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피부 같은 경우에도 피부 염증이 자꾸 생기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다시 또 염증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부 노화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위장 점막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화기 건조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위장 점막이 튼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인 손상과 염증에 의해서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그리고 변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위장 점막이 약하고 얇고 그리고 예민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액도 잘 분비가 되지 않고 기타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소화기 건조증은 소화기 자체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의 건조증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과식을 하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면서 몸에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는 마르게 되고 또 열이 나고 또 몸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탈모가 오기도 하고 눈이 뻑뻑하고 입안도 마르고 또 피부 노화도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진액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 본인이 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되게 몸매도 좋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혀를 보면은 혀가 쫙쫙 갈라져 있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한 상태고 오장육부가 건조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날씬하고 탄탄하고 근육도 있고 이렇게 날씬하신 분과 노화가 진행돼서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건조하신 분들
이 분들이랑은 전혀 다른 경우죠. 한 분은 건강하게 날씬한 거고, 한 분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말랐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디나 좀 촉촉해야 돼요. 촉촉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건조증은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몸이 상한 그런 실증 상태가 아니라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허증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몸에 건조증이 있으니까 진액을 몽땅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조증이 진행됐으면은 그 소화기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액을 흡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진액을 무리하게 공급을 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조금씩 적셔주면서 건조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만성 염증이 건조증과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조증을 해결해 준다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매운 약, 뜨거운 약을 과다하게 쓰게 되면은 이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뜨거운 약도 쓸 수가 없습니다. 건조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과민성 질환에는 보음제를 넣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과민성은 건조한 상태에서 예민해져서 생긴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점막이 얇아져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약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약재도 너무 자극적인 것 그리고 성질이 치우쳐진 것을 쓰기가 힘듭니다. 방법은 아주 담담한 약으로 노폐물도 빼주고 진액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 염증도 없애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약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치료가 단 며칠 만에 또는 1개월 만에 확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 건조증이라는 것은 기능 실조뿐만 아니라 구조에도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질환까지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막이 변성이 돼서 점막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런 변성의 과정이 거의 비가역적인 변화로 나타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소화기 건조증은 특히 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죠?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 이런 거는 잘 아껴서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화기 점막도 잘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이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스 그리고 과식 이런 것들은 잘 피해야겠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이렇게 까다롭게 조절시키지는 않는다고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제일 피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습관들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조증 증상이 약간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조증이 진행되면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도 일정 부분 이 장이 과민해졌다는 것은 이 점막이 약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점막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를 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을 잘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소화기 적체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초반에 많이 썼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계기가 이 건조증을 잘 잡아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소화기 적체를 풀어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이런 치료는 증상을 한 70-80%까지밖에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점막 치료가 병행이 되었을 때는 거의 완전 관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6가지 원인 중 5번째인 소화기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소화기 건조증은 거의 만성 소화불량의 거의 그 말기쯤에 나타나는 것으로 굉장히 미리 예방을 잘해야 되고, 나타났을 때는 치료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말할 거리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일단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